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대장장인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급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급동 관련 질문들 해결해 볼게요. 네. 잠깐 오늘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여기 저와 직접적인 컨택을 해주고 계신 이땡땡 선생님이 네. 저한테 어떤 날에 혹시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냐 해서 예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주제도 그냥 그날 되세요? 그래서 네 하고 끝이야. 더 이상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 유튜브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야. 이게 뜨는 거야 갑자기. 스스로 캐치를 했어. 뭘 하는 건지. 오늘 촬영인데 어제 밤까지 질문을 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스스로 알았어. 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개 골라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급동을 막아주는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혈자리를 누른다거나 앉는다거나.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은 뭘까요? 여기 보면 사실 그 전에 급동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 대박. 아니야.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 나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죠. 어떠시죠? 알았어. 다시. 진행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제가 진행할 테니까. 자, 여러분 급동에 대한 추억이 뭐 있으시죠? 우리 아예 오늘 똥 입고 오신 우리 써니. 저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뭐 요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임신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그렇게 아침에 지하철만 타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지하철 타기 전에 가면 되지 않냐? 그때까지 신호가 안 와. 지하철만 타면 신호가 와요. 이거 나는 지금 내 근육도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아, 그쵸. 게다가 또 이제 상황인데. 임신했으면 이 무게감이 또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압박을 눌리는 게 해서 있어서 그런가. 맞아요. JYP는 급동에 대한 추억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제가 볼 때 지금인데? 아까부터 텐션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제가 이제 강서 쪽에서 이제 신촌으로 넘어올 때 그 고가가 하나 있어요. 고가도로가처럼 버스를 타고 옛날에 이제 넘어오는데 변이 마려운 거야. 배가 아파. 아,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인데. 근데 사실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데 변이 마려우면 정류장 다음 정류장 가서 내리면 되니까 그럼 되는데 고가도로인 거야 지금. 근데 차가 막혀서 못 가. 아니 근데 너무 심해서 고가에서 내리면 고가도로를 걸으면 약간 미친 같잖아. 그거를 누가 거기까지 걸어와 사실은. 그리고 똥이 말아서 내려가는데 뭐 빨리 가겠어? 결국 고가에서 간신히 못 내렸죠. 그러니까 내렸어야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질문도 있어요. 그렇게 똥이 마려웠는데 계속 참다 보면 똥이 약간 덜 마려워지는 느낌이 있다. 맞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자, 급동이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자, 급동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다 멘붕이 왔는데 일단 이제 의학적인 좀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결국은 어쨌든 변이 우리가 직장에 와 있는데 내가 참을 수 있는 근육이 이제 역치가 넘게 이제 이 배변의 뭐 무게감과 이렇게 차 있는 상태죠. 압력이라든지. 급동을 네. 크게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설사류가 있고 딱딱한 똥이 아. 있는 경우에 이제 또 계속 변이 마려운 경우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설사류가 좀 많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가서 오면 우욱 쳐서 나와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조금 사견을 넣어서 얘기를 하자면 설사류가 좀 더 힘들고 참기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괄약근이 진짜 정말 똑똑한 애들인 게 기체와 고체를 구별할 줄 알아요. 얘가. 방구가 나올 때 똥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뭐 묻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급동이 이제 설사류일 때 심할 수밖에 없는 건 살짝 열어서 공기만 빼고 이러는 게 딱딱한 덩어리는 조금만 빼도 뭐 가스만 좀 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물은 살짝 구멍 나면 그 물이 바로 나오잖아. 대변은 크기가 있어서 그 크기보다 조금 열었을 때 괄약근이 안 나와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래서 딱딱한 똥은 좀 괜찮은데 설사가 쌓였을 때 우리가 좀 더 급동이 그렇게 약간 빠르게 그런 전진이 되는 급동일 것 같아요. 때는 힘도 더 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귀를 조절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변이 차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 김은지님인데 급동일 때 배가 아팠다 아팠다, 괜찮아졌다. 괜찮았다. 주기가 반복되는 이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장애 연동 운동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게 항상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하고 뭐 어느 정도 쉬었다가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밀 때 조금 그렇고 안 미는 시기가 좀 다시 와서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 부분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좀 더 찾아봤어요. 논문 찾아봤어. 공부를 이거 좀 했어 내가. 그랬더니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다 알기는 어려운데 거주파성으로 이렇게 가볍게 진동하듯이 움직이는 할 때가 있고 조금 세게 밀어주는 것처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일정 사이클에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연축이 오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로우랑 하이 결론은 뭐냐면 약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머물러 있다가 연동 운동하면 그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연동 운동이 절로 다음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던질 때 자 간다라고 한 번에 던질 수도 있지만 자 간다 하나 둘 셋 하잖아요. 다 해서 움직여주는 기본적인 운동이 좀 있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렇게 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조금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할 때 점프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그 사이클릭 연축이라는 거는 약간 거꾸로 조금 미는 효과가 좀 있는 게 있대요. 응가가 다시 뒤로 온다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역행을 해서 약간 변이 약간 뒤로 가 있고 이래서 그때는 조금 내가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됐지만 다시 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밀어내면 그래서 두 번째 참기는 힘들잖아요. 더 심해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뒤에 애들도 또 계속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참다 보면 잠시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역주행을 안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장 운동산에서 이렇게 살짝 뒤로 밀려주는 게 한 있다는 박자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있다. 급동을 막아주는 거 가장 의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마지막은 어차피 이 항문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네. 배에 힘 꽉 주면 그냥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 이 힘이 더 세니까. 그럼 배에 압박을 힘을 안 줄여야 줘야 되고.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항문 직장각 그 근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괄약근하고 그 골반 근육들이 이제 직장을 잡아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변 보기 편한 자세가 스쿼팅 자세고 쭈그린 자세라고 하잖아요. 쭈그리면 이 괄약근 각이 직장을 잡아주는 게 넓어지면서 약간 수직처럼 돼서 변 보기가 더 편해지거든요. 꽉 잡고 있는데 이게 좀 느슨해지면 이렇게 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를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펴야 되는 거지 결국. 이게 아니라 쭈그리는 순간 이게 다니까 그래. 약간 피고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외괄약근은 힘은 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무조건 기본이고 기본 디폴트. 거기다가 이제 굳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하게 얘기하려면 물구나무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훨씬 괜찮아지겠죠. 화장실로 이동을 못 하는데.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상황을 만들려고 해서 경험적으로는 계속 이제 배에 가는 압박을 좀 줄이는 동시에 다른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그게 그냥 시간을 벌어서 그 운동의 시기를 좀 넘어가는 그런 다른 생각하고 막 다른 뭐 거에 안돼. 그 아무 소용 없을 거야. 그래요? 근데 사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자체가 뭔가 저희도 뭐 대부분 환자들 아프고 가렵고 뭐 이런 부분들은 주로 밤에 조용하고 얘한테 살 수 집중하게 있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집중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되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사실 별로 없기는 하자. 자, 이정민이님 저 질문 아주 재밌는데요. 똥을 오래 참으면 독이 되어서 똥독이 오른다. 얼굴이 똥색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노을진다고. 사실인가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똥을 참을 때 근육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시뻘개지는 똥독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똥통에 빠졌을 때 우리가 아,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죠. 똥독. 예. 똥도? 이건 어때요? 내가 이제 똥에 관련한 건 모든 걸 하지만 이제 진짜 피부과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뭐 가렵고 몸에 막 주드력이 나고 이러겠지 아마. 자, 저분이 이제 오늘 똥 얘기만 계속했지만 알고 보면 이제 대학 교수님이잖아요. 자, 대장암 수술하고 이런 분인데 알고 봐야 돼. 오늘 동고자님 모시고 아우 뭐 아주 더러운 방송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